네, 안녕하세요. 오늘 겨울 산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겨울 산행하면서 패딩을 입고 산행하시는 분을 4번 봤는데요. 물론 제가 4번 본다는 그 4번은 일반 그 산행이 아니고요. 종주 산행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패딩을 입고 오신 분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종주 산행에. 근데 거위털이나 오리털 뭐 이런 거 있죠. 거위가 오리지, 덕다운이라 이런 거 패딩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우니까 괜찮은데 주행을 하다가 더우시니까 이제 벗게 되는데 가방에는 이제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치고 다니시면서 이제 짐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패딩은 이제 물론 필요할 경우도 있긴 한데요. 물론 당일 산행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그냥 또 극심하게 추울 때는 또 필요하지만은 정주 산행 때는 대부분 패딩을 안 입고 오셔가지고 아시고 갖고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겨울 산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겨울 산행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누려고요. 옷장을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게 다 옷장을 털었거든요. 겨울 산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겨울 산행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참 먼저 겨울 산행이 일단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산행의 목적이 그 산행 정상을 찍고 오는 그런 산행일 경우하고 또 아니면 이제 산 2개, 3개 연계 산행 한 10km, 15km, 20km 안에 있는 연계 산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주 산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겨울 산행에 이제 준비하고 복장이 달라지죠. 그게 이제 어떤 산을 가느냐, 산의 종류에 따라서 돌산도 있고 흑산도 있고 뭐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뭐 복합적으로 흑산, 돌산 다 섞여 있지만은 특징적인 어떤 산의 그런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주 산행에서 그 산의 특징을 좀 알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중간에 보급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또 따지면 또 짐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또 달라지고 또 중요한 건 내 체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준비하게 되죠. 벌써 서론이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 영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한 25년 정도 산행을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제 막 산행 요즘 말로는 트레일링이라 하죠. 뛰어다니고 해서 이제 지금 뛰어다니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저처럼 나이 들면은 이 무릎에 그게 부하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모르는데 뛸 때 꼭 이 스틱을 가져가시길 권하고 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내려올 때 뛸 때는 좀 자중을 하셔야 돼요. 어, 뛰는 게 나중에는 무릎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젊을 때 그 트레이 산에서 뛰는 그 운동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거든 네, 내려올 때 돌산 내려올 때는 계단이라든지 그 조심을 하면서 스틱 사용하면서 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겨울 산행에서 먼저 첫 번째 얘기할 것은 네, 여기 신발에 관한 신발이 중요하죠. 여름도 또 봄에도 산에는 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발이 이거는 이제 캠프라인의 마나슬림인데요.
겨울 산행에서는 고어텍스를 신는 게 좋아요. 인제 겨울 산행이 인제 아무래도 외부의 그 눈이 이 침투를 좀 막아주는 그 신발이 좋거든요. 이 고어텍스가 아무래도 눈 이렇게 눈이 이제 쌓이다 보면 위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이게 접 스며들거든요, 녹으면서. 근데 이게 좀 속도가 늦춰지고 안에 인제 습기가 눅눅해지면 이거를 또 바깥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고어텍스를 또 권하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은 이제 신발 위에 눈을 방지하는 스패치인데요. 이건 이제 롱 스패치고요. 이제 롱 스패치 이건 랩 제품인데요. 고어텍스고 요것도 블랙야크의 숏 스패치인데 내가 여기 스패치 사용하고 안 닦아놔 말리지 않고 그냥 넣어놔가지고 여기 좀 녹슬었네요. 예, 스패치를 그런데 이제 겨울 산행에 눈이 이제 많이 쌓일 때는 필요하지만은 그 스패치가 에서 이제 바지가 길어가지고 덮어주는 경우에는요, 또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이 좀 많이 쌓일 때 하시면 좋고요. 네, 네, 겨울 산행에 이건 절대입니다. 꼭 가져가야 될 거는요, 예, 아이젠입니다. 예, 이거는 겨울 산행에 절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잘 아시죠? 여기 바닥이 이게 이게 개수가 많은 게 좋아요. 겨울 산행에. 그리고 이제 뭐 싼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산행 중에 이런 게 이제 망가지고 끊어질 경우가 있으면은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좀 돈 좀 주고 좀 좋은 거 구입하는 게 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젠. 그리고 네, 아이젠 다음엔 중요한 게 그리고 아이젠은 사용법이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앞에 먼저 끼우고요. 바닥에 뒤로 쭉 당겨서 씌우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스틱입니다. 겨울철 산행에 스틱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 스틱을 웬만하면 이 카본 말고요. 알루미늄 정도를 몸을 좀 넉넉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카본은 물론 가볍고 하지만은 겨울 산행에는 알루미늄 소재를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 준비물은 보온병입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날씨가 영하 10도 정도 되면요. 그 이하가 아니라도 한 5도 이상 이제 영하 5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온 음료라든지 물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게 얼더라고요. 나중에는 못 마시니까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 보온병은 좀 무겁긴 해도 따뜻한 물이 얼을 때 이게 참 유용하거든요. 당일 뭐 정상 찍고 오는 산행에는 별로 시간이 없겠죠. 근데 이제 연계 산행이나 종주 산행일 때는 이 보온병을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요. 뜨거운 물 넣으면은 이제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미지근해지니까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겨울 필수품입니다. 보온병. 네, 다음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울 추위에 노출되면요, 핸드폰 용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빨리 줄어들거든요. 핸드폰 용량이 배터리 없다고 막 저 깜짝 놀랐어요. 추워질수록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얼마 보니까 갑자기 뭐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 없고 또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진짜 난감하잖아요. 보조 배터리 네, 좀 넉넉한 걸로 꼭 가방에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은 핫팩입니다. 핫팩은 무거워서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추울 때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제 붙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5단에 넣고 이제 주머니 넣는 두 가지 용으로 겨울 피스로 준비하면 좋고요. 네, 다음은 넥 워머인데요.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넥 워머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제 땀이 이게 목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 목이 이걸 거치고 있으면은 더울 땐 이거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정말 추울 때 영하 10도 이하나 20도, 체감온도 20도 정도 될 때는 이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머리랑, 이제 이건 랩 제품인데 머리랑 목이랑 마스크까지 다 돼 있는 이런 것도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꿀팁을 드릴 거는 이런 마스크가 오히려 도움이 더 잘 돼요. 이건 이제 추울 때는 이렇게 썼다가, 예, 좀 두꺼운 마스크도 있고요, 얇은 것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추울 때는 이걸 썼다가 좀 덥고 그럴 땐 이게 내리고 또 완전히 벗을 수도 있잖아요. 뺄 수도 있고 이게 유용한데, 더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추울 때는요 이 마스크가 유용해요. 이 마스크, 또 일회용 마스크 가벼운 거 있죠. 네, 일회용 마스크 얇은 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이 마스크를 그냥 쓰면은 호흡하면서, 여기 넥 워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입김 코 호흡에서 이제 나오는 그게 이제 여기 서리가 되면서 얼어요. 그래서 춥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따뜻하긴 하지만은 또 호흡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하면서 목이랑 이런 데 있잖아요. 입이랑 입김이 생겨가지고 이게 얼어요. 근데 이거는, 이 마스크는 이제 여기가 따뜻하면서도 호흡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 팁이 뭐냐면요, 요 앞에를요, 예, 요 가위로 요렇게 앞에를 자르는 겁니다. 잠깐만 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넥 워머나 마스크, 일반 마스크보다 요거 방역 마스크 요거 있죠. 요거를 요만큼 잘랐어요, 가위로요.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게요, 코하고 입 호흡은 요로 나가고요. 또 입김이 여기를 또 따뜻하게 해요. 여기 앞면을. 이게 참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팁이에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겨울 선행에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 다음에 필수품이 이제 장갑이죠. 여름에는 요런 거 이제 끈 같은 거 잡고 올라갈 때 좋기, 요런 거 쓰고요. 또 요것도 이제 봄 여름도 사용하기 좋고요. 근데 요렇게는 겨울에는 이제 춥죠. 그래서 요 정도 여기 안에 약간 따뜻한 이런 재질로, 이런 거, 또 이렇게 따뜻한 안에 재질, 이런 게 이제 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영하 10도 이하 20도가량 되는데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추울 때가 있어요. 뭐 전에 선자령 구간 백두대간 갔을 때 이것도 추워가지고, 요거를 끼고, 요거를 끼고 요렇게 껴야만 그래도, 와, 어느 정도 추운지 알겠죠. 요렇게 끼고 요렇게 끼워도 춥더라고요. 네, 손이 얼어가지고요, 정말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추웠거든요. 체감온도 영하 30도 가까이 되면요, 예, 정말 이 정도도 추울 때가 있어요. 여기다 핫팩 넣고 다녀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은 안 하겠죠. 겨울 산행에는 요 정도로 장갑이 필요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모자인데요. 모자는 겨울에는 이제 비닐을 이제 많이 사용해요. 이제 비닐을 이제 얇은 비닐로, 땀 차면은 또 다른 거 하나 갈아서 두 개를 착용하는데, 이건 불인제고요. 이제 아닐 경우에 이런 비닐, 좀 두꺼운 비닐, 이런 것도 괜찮죠. 따뜻하고. 모자도 약간 두꺼운 모자, 이런 스포츠 모자 괜찮고, 이거는 이제
피엘라벤에서 이제 겨울용으로 나온 모자 이런 거 괜찮고요. 모자는 이 정도로. 네, 이제 옷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겨울 산행에서는 이런 옷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은 땀을 흡수해 가지고, 땀을 흡수한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맨투맨이라 그러죠. 이런 재질, 맨투맨. 흡수해서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그리고 면 종류는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면은 겨울 산행에 위험하고요. 왜냐면은 체온을, 땀을 흘린 다음에 체온을 뺏어가요, 면이. 식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입는지 한번 얘기를 나눌게요. 예, 맨 안쪽에 있는 걸 뭐 베이스 레이어라고도 하죠. 맨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땀을 흘리면서 이제 빠르게 말리고, 겨울에는 특히 더 중요해요. 여름보다 그게 더 몸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땀이 식으면서 또 저체온증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이 제일 중요한데요. 겨울에 일반적으로 가성비 있는 이런 웨스트우드 이런 것도 좋아요. 이것도 싸고 웨스트우드가 좋거든요. 뭐 콜핑이라든지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제 당일 산행 봉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에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내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입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런 거 입어도 뭐 10,000원이나 20,000원 안에 살 수 있는 옷 같은 거, 이것도 이제 겨울 내복 비슷한 건데요. 면 종류만 아니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질, 이런 면 정도는 이제 땀이 흡수한 다음에 이게 뭐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당일 봉찍기가 아니고 연계 산행하면서 종주 산행일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정말 춥지 않으면은 바지는 웬만하면은 안 입고요. 바지는 땀이 이제 많이 나니까. 정말 추울 때는 이제 저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베이스 레이어에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땀 흡수가 잘 되는 모투스나 꼬막 이런 게 좀 비싸긴 하죠. 이런 재질로 돼 있는 모투스나 꼬막 이런 재질이 베이스 레이어용으로는 좋아요. 정말로 많이 춥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 불인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불인제 여기 바지랑 여기 웃돌인데요. 이게 구멍 숭숭 뚫리는 이게 오히려 체온을, 이게 땀이 나면서도 땀을 머물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땀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제 땀이 식으면서 그게 몸에 체온을 빼앗는 게 아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저도 영하 10도 이하는 이거를 입고 갑니다. 영하 체감 온도 영하 20도 정도 그때는 불인제를 입고 가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레이어 맨 안쪽에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는 게 이제 이 후드니인데요. 이 후드니가 여기 지퍼가 열려 있는, 이게 체온이 조절되는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이제 이것도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이것도 지퍼가 앞에 이제 이렇게 벤트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용도로 이런 걸 준비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후드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벤틀이 없고 그냥 일반 후드니거든요. 여기 이런 거는 좀 뭐 봄이나 가을에 주로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 벤틀 앞에 대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입는 거죠. 네, 아까 후드니, 만약에 후드니가 보다 나는 여기 목이 없는 게 원한다 그러면은 목 없는 이런 등산 이런 재질을, 이런 걸, 이건 블랙 야크 재질인데 이런 거 입으면 되고요. 네, 아까 베이스 레이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제 K2 거고 이거는 이제 아이더 건데요. 이렇게 이거는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다를 수 있는 거, 이런 환기 베이스 레이어 위에 이거를 입고요. 이렇게 후드니라도 없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땀
흘릴 때 이게 이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요, 이 안에 재질이, 이거는 이제 피엘라벤 제품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인데, 안쪽이 이렇게 따뜻한 재질이 있어요. 네, 이것도 피엘라벤 재질인데 따뜻한 이런 거를 추천드려요. 안에 따뜻한 재질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땀 흘려도 금방 마르고 따뜻한 보온력을 유지하는 이런 재질. 네, 요거는 이제 블랙야크 제품인데요. 요것도 비슷하죠. 폴라틱 재질인데 베이스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땀을 쉽게 잘 말려주는 재질로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입는 옷들인데요. 예, 제가 좋아하는 후드입니다. 후드 이거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행용이죠. 이거는 이제 피엘라벤 거고요. 이건 이게 없어서 좋고요. 이것도 약간 두꺼워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타고니아. 이거 잘 아시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R1 제품이고요. 이것도 더 추울 때 파타고니아. 이것도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입는 옷들이죠. 여기 특징은 이제 다 자꾸가 열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이제 더울 수도 있으니까 주행 중에 완전히 환기를 다 시키기 위해서 땀을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이렇게 자꾸가 완전 열리는 제품들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그 저지도 괜찮죠. 그것도 그런 용도,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입는 옷이고요. 네, 아까 세 번째 옷까지 주행용으로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제 네 번째 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여기 위에 고어텍스 바람막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바람막이도 상관없어요. 바람막이 아니면 이렇게, 이것도 콜핑 제품인데 가성비 있는 제품이죠. 이런 네 번째까지 입고, 만약에 이제 그거 안에 또 입어야 된다면은 네 번째 옷은 이제 아무래도 땀에, 이건 이제 패딩을 입어도 상관은 없지만 패딩은 절대로 덕다운이나 이런 거위털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딩이냐면요, 이런 패딩은 이것도 뭐 피엘라벤 건데, 안에 충전재가 그 땀을 흡수해도 이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건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 이런 패딩, 약간 기능성이라고 될까요? 그런 패딩을 입으셔야 돼요. 얇은 경량 패딩이라고 그러죠. 경량 패딩인데 그 충전재가 땀을 흡수해도, 그리고 식어도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크텍스가, 이게 이제 아크텍스가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이 아크텍스가 좋거든요. 아크텍스 이거 알파, 이건 아톰이죠. 아톰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감마. 아크텍스가 좋긴 해요, 기능상. 근데 비싸죠. 근데 사실상 이거를 이 당일 산행이나 국립공원 외에는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저기 백두대간이나 정맥길, 낙동, 호남, 이런 낙남, 이런 정맥길을 가다 보면요, 뭐 기맥, 지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거를 입을 수가 없어요. 추워도 이게 다 망가지거든요. 밀림을 막 뚫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옷들은 다 찢어지고, 이 비싼 옷을 사가지고 그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활용도가 그렇게 돈 주고 많이 사지 못하고요. 이 대체용으로 충분히 살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맥길 같은 데는 이런 피엘라벤 제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피엘라벤은 이거는 막 이렇게 정맥 밀림을 뚫어도 막 가지나 풀숲 막 이렇게 뚫어도, 이거는 이제 개입 제품이고, 이것도 피엘라벤 제품인데요. 이게 재질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행용으로도 겨울에는 좋아요. 이게 이제 피엘라벤 이 갭은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모자가 충분하게 덮어주기 때문에요, 바람도 막아주면서 또 시야도 확보돼 가지고 참 유용하게 잘 사용돼요.
그리고 이렇게 피엘라벤 갭 제품이나 룬닥스 이런 제품이 네 번째로 이제 위에 있게 되고요. 그 위에 또 이제 요거 외에 이제 하드쉘이죠. 하드쉘. 두꺼운 그 바람을 막는 하드쉘. 그러니까 패딩, 얇은 경량 패딩 위에 하드쉘 있고요. 이런 추위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영하 30도 정도까지는 이건 피엘라벤 베르겐 제품이고요. 블랙야크 패딩. 이거는 큐뮬러스 패딩. 이런 패딩을 입게 되죠. 이런 패딩이 최종적으로 절대 엄청난 추위를 막아주는 겨울산행 옷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베이스 레이어에 베이스 바지, 두 번째 윗도리입니다. 다음 바지, 세 번째 윗도리입니다. 요것도 세 번째 윗도리, 네 번째 상의입니다. 요것도 네 번째 상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윗도리 상의입니다. 영하 30도 여섯 번째 상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필요한 모자, 마스크, 넥워머, 장갑, 아이젠, 또 여기 없는데 스틱까지, 요거까지 겨울 산행 준비물을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십시오.